정리라는 게 적어도 그 사람들이 어디 뭐 페널티를 받던지 아니면은 적어도 당대표가 그들을 준엄하게 꾸짖던지 아니면 뭐 그런 식으로 당내 분위기가 정리돼야 되는 것이지. 지금 보세요. 나이 60 넘어가지고 안철수도 이걸 배워가지고 지금 혁신의 시작은 이준석 제명이다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들 정신이 이상해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거부터 정리하고 시작해야 되는 건데 지금은 그냥 우선 만나면 좋은 거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정치를 뭐 이렇게 합니까? 자 그러면 논의의 범위를 좀 확장시켜서 만약에 대통령실에서 전화 왔어요.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비공개로 이준석 전 대표 좀 만나자고 하십니다. 라고 연락이 오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아니 거기는 본체가 문제예요. 본체요? 예, 거기는 본체가 문제인 게 옆에 사람이 한 것도 아니고 내부 총질하는 당대표 내쫓았으니 참 잘 됐다고 한 사람이 누굽니까? 저한테 묻지 마세요. 다 알아요 국민들이. 그래놓고 지금 와가지고 한 다음에 제가 뭐 반응한 다음에 나중에 또 그래버리면 저만 웃음거리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자 우리가 생각해 보잖아요. 우리가 요즘 보면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것들 뭐 학교 폭력도 있고 뺑소니 사건도 있을 거고 그런 거 보면은 우선 덮어놓고 만나자 하면 무슨 식으로 여론이 반응합니까? 아니 만나는 것 자체를 나쁘게 볼 사람 연예인들 보세요. 학교 폭력 터지면은요 억지 사과합니다 가가지고. 상대가 받는 거 안 되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연예인직을 유지하기 위해 가지고 억지 사과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제가 그럼 윤석열 대통령과 비공개 대화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얘기해 볼까요? 저 윤석열 대통령과 비공개 대화에서 우크라이나 가는 거 상의했습니다. 바로 TV조선에 가가지고 대통령실 관계자 뭐라 그랬습니까? 제가 뭐 친서를 달라 그랬다니 어때라더니 실제 그런 일이 있지도 않아요. 근데 이상한 소리 했잖아요. 아예 안 만나는 게 상책인 겁니다. 왜냐면은 그런 식으로 사람 뒤통수를 치는 사람들한테 만나면은 무슨 뒤통수를 칠지 모릅니다. 그럼 지금 대통령과의 만남도 의미가 없다? 아니 보세요. 신뢰관계 깨졌는데 그건 신뢰 대화라는 거는 불가능하고요. 보세요. 신용 떨어지면요 현찰거래밖에 안 돼요. 우리의 혁신 철학은 희생과 통합과 다양성입니다. 국민 눈높이에 내려가서 이 혁신은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확실히 그것이 반영이 되도록 하는 게 혁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혁신의 키워드로 희생과 통합 그리고 다양성을 꼽았고요. 자, 오늘 이 혁신의 회의실이 꽉 찼습니다. 이제 위원들이 12명이 되다 보니까 또 한마디씩 또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누셨을 거고 지금 혁신위원 이제 명단들이 나가고 있는데 일단 절반이 80년대생 젊은 층이고 또 7분은 여성이고 이런 특징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첫 회의부터 굉장히 좀 수위가 있는 어떻게 보면 첫 번째 1호 안건이 나왔어요. 이준석 전 대표와 뭐 홍준표 시장, 김재원 의원처럼 당의 징계를 받고 있는 사람들을 통합 차원에서 대사면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중점적으로 논의가 된 겁니까? 예, 뭐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고요. 일단은 저는 첫 회의를 통해서 굉장히 좀 희망적인 느낌들을 받았습니다. 특히 외부 위원들이 인식하고 있는 부분들이 오히려 당내 구성원들보다 더 정확한 지적들을 많이 해줬고요. 그 메시지들이 어떻게 실천될 것인가까지에 대한 고민들을 진지하게 나눈 회의였다고 보고요. 일단은 첫 번째 저희가 다룬 내용들은 어쨌든 총선의 승리를 위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당내 통합을 이뤄내야 되고 그 이후에 결과적으로 국민 통합까지 가야 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내부에서 총질하고 싸움만 할 것이 아니라 그리고 최대 통합들을 통해서 대혁신의 과정들로 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과제다라는 것에 컨센서스가 모여진 측면이 있어서 뭐 어떤 특정인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 어쨌든 당내 그동안의 징계를 받은 여러 가지 인사들에 대해서 조금 대사면을 통해서 우리가 대통합을 이뤄가자라는 의견들이 모아진 그런 회의였습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뭐 인류한 위원장이 이준석 전 대표 만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좀 하신 것 같고 다만 이제 이준석 대표의 반응이 또 바로 나왔단 말이죠. 이제 본인에 대한 대사면이 논의되는 데 대해서 아량을 베풀듯이 접근하는 것은 사태를 악화시킨다. 당의 반성이 먼저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단 말이죠. 뭐 이준석 대표가 계속 뭐 본인의 이야기를 해온 것인데요. 어쨌든 저희는 뭐 그것이 이준석 대표 특정인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고 어쨌든 전체적인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좀 확장적인 대통합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기존의 어떤 징계들을 대통령께서
사면에 대한 가장 큰 메시지가 국민 통합 아닙니까? 예. 마찬가지로 당내에서도 그런 조치들을 선제적으로 취하고 우리가 그동안 국민들과 어찌 보면은 공감 능력이 좀 결여돼 있었던 부분들을 좀 회복하자. 네. 그래서 소통의 폭을 좀 우리가 광폭 행보를 할 필요가 있고 그동안 너무나 거리감이 있었던 민생 정치에 대한 부분들 네. 이런 것들을 좀 회복하는 것이 우리가 나아갈 방향이 아닌가 이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김 의원님은 여당의 혁신 움직임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저는 한마디로 정리하면 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 인요한 위원장, 혁신위원장이 딱 임명이 됐을 때 예. 이랬거든요. 예. 무슨 변화의 조짐이 보이려는 건가? 그런데 어제 혁신위원들이 오신환 의원이 계십니다. 죄송합니다마는 그냥 이 정도로 된 겁니다. 그래서 이미 날 샌 거 아닌가 그런 예. 느낌 받았는데요.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 첫째는 소위 비윤계라고 하는 지금 당내 통합을 지향하면서 뭐 이준석 대표 징계 해제 이런 얘기도 뭐 건의를 한다고 합니다마는 이준석 대표가 바랬던 거는 뭐 본인에 대한 징계 여부를 떠나서 네. 대통령의 변화, 김기현 대표 책임지고 물러나라 이런 내용들이었거든요. 그게 유승민 전 대표도 마찬가지였고. 근데 이제 그런 거 얘기 없이 마치 본인 공천에 목매어서 징계 해주고 내가 선거 나갈 수 있도록 너 해줄게라는 취지로 들리잖아요. 근데 이준석 전 대표가 바랬던 거는 이제 그런 모습은 아니었죠. 그런 점에서 비윤계가 그 12명이나 되는 혁신위원회에 들어가지 못한 거는 안타까운 일이다 생각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눈에 띄는 한 사람 때문입니다. 박성중 의원 때문인데요. 예. 유일하게 현역 의원으로 재선 의원이 들어갔는데 이분이 어떤 분입니까? 비판하는 언론에 대해서 비판하는 야당에 대해서 모두 다 가짜 뉴스라고 하고 분기 탱천했던 분이거든요. 그런 분이 오히려 혁신의 대상처럼 보이는 유일한 현역 의원이 이 혁신위에 들어갔다는 거는 이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죠. 이게 제대로 갈 수 있겠느냐. 청년도 많이 들어가고 여성도 많이 들어가서 뭔가 변화를 깨우려고 노력하는 모습은 가시적으로 보이지만 실제로 내용을 깊이 들어가서 보면 이게 과연 제대로 되겠느냐라는 것이고요. 당과 대통령실 간의 수직적인 관계가 청산되지 않는 한은 그리고 근본적인 대통령의 변화 없이는 혁신위는 말짱 꽝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인요한 위원장이 쓴소리 많이 하시겠다고 하는데 멀리 가실 거 없어요. 이제 주말에 있을 이태원 참사 1주기 추도식 개인 자격으로 가신다고 하는데 네. 대통령 모시고 가야죠. 이거부터 첫걸음 아닙니까? 그리고 야당 대표 만나셔야 합니다. 이게 쓴소리죠. 그 얘기를 멀리 가서 언제쯤 가서 2달밖에 기한이 안 되는 혁신위 활동 가운데 뭐 크리스마스 선물로 할 겁니까? 그러지 말고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들을 밀어놓고 무슨 혁신을 하겠다는 것인지